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대표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 네이처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뭐 네이처셀은 제가 계속해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죠. 계속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중장기 평들의 이격을 지금 꾸준하게 모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계속 지금 강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혹시라도 이제 뭐 어제 영상을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게 되면요. 지금 그 차트를 좀 자세히 보시면은 자, 여기까지만 좀 당겨서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당겨서 보게 되면은 자, 앞쪽에 이격이 모여 있는 구간에서 급등이 강하게 연출이 됐었어요. 자, 그러다 이격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연출이 되고 있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지금 보시면은 2년선에서 지지를 받고 위로 올라왔는데 여기랑 똑같이 지금 이격이 다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격이 다시 모아지면서 여기를 이탈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1년선 라인대를 이탈을 안 하고 지지를 받아주다가 급등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거의 비슷한 패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격을 다시 모았다가 한 번 더 힘을 모으고 그런 다음에 발산을 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려 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재료도 사실상 얘네들이 지금 그 일정이랑 거의 비슷해요. 이격이 지금 모이는 일정이나 얘네들이 지금 재료를 발표하려는 그 일정들이 대부분 지금 비슷하게 모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순서가 좀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투신 쪽 물량 안 털고 있고요. 금투 물량 가지고 있고요. 기관 물량 가지고 있고 외국인도 물량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사모 쪽도 물량을 계속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개인들만 지금 물량을 털다가 오늘 좀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상 뭐 여기 메이저 쪽에서 지금 물량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이격도가 전부 다 모여지고 나서 한번 좀 발산이 되고 그때 한번 차트를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추세를 명확하게 좀 돌파를 시켜주고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들을 좀 체크를 하고 나서 그때 한번 더 체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주봉도 이격을 모았다가 발산을 시키잖아요. 자, 거의 비슷해요, 지금 흐름이. 여기도 지금 이걸 모았다가 발산을 시키기 직전 구간이다 보니까 거의 패턴들이 지금 거의 맞닥뜨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발산되고 나서 그때 흐름들을 좀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 이슈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뭐 오랜만에 뭐 나온 이슈가 좀 있긴 했었는데 이 그렉 세멘자 교수가 뭐 CLI 쪽에 대한 부분들의 치료제, 뭐 기술 자문의 계약을 뭐 체결을 했다. 뭐 라는 부분들의 뭐 이슈 말고는 뭐 없습니다. 딱히. 뭐 이 세 가지 이슈 쪽 말고는 지금 새로 뭐 나온 부분들의 이슈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이슈는 없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계속 그 이격을 모아가면서 힘을 축적을 시킨 다음에 재료가 터질 때 이제 발산을 시키려고 하는 그 준비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오늘의 좀 투자 포인트를 제가 총 세 가지로 좀 가지고 오긴 했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이따가 PPT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긴 한데 사실 이제 이게 가장 기대가 되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들의 지속 여부가 어떻게 보면은 네이처셀 쪽에서의 가장 갈림길이 될 가능성이 높을 거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이거겠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기준이 어떻게 될지 이게 이제 그 이후에 주가가 발산을 하고 나서 만약에 떨어져도 지지를 받아주려면 이제는 숫자를 증명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올 거니까 이 부분들을 네이처셀이 어떻게 좀 증명을 시켜줄지 그 여부들을 이제 우리가 좀 체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처셀 관련해가지고 투자 전략에 대한 PDF 파일은 미리 받아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참고를 하시고요.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도 한 번 더 소개는 해드릴 건데 혹시라도 먼저 받아보실 분들은 2794-1584로 종목이라고 문자 미리 또 남겨주시면은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이 PDF 파일은 따로 또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좀 네이처셀 제가 그 이 헤드라인 이슈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 헤드라인 이슈를 좀 놓고 보면은 일단은 뭐 조인 시스템 쪽 관련해 가지고 기대는 과연 언제 숫자가 될까라는 부분들로 제가 좀 헤드라인 이슈를 좀 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이 줄기세포 테마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들은 맞죠. 자, 그러면서 지금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정작 치료제 매출이 아직까지는 딱히 없는 회사입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 주가는 이 조인트 스템이라는 한 단어에서 일단은 반응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단기간에는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지금 다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질문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첨단 재생의료 쪽에 대한 부분들에 결국에는 이 제도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자리를 많이 잡은 상황이죠. 자리를 많이 잡으면서 지금은 이제 병원 단위의 재생의료 시술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결국 이 흐름에서 지금 시장은 결국 이 허가가 났냐 라기보다는 사실상 이제 레퍼런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데이터죠. 이 데이터를 쌓이기 시작을 했냐. 이 부분들에 먼저 반응을 하는 그 경향도 간혹가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네이처셀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의 축적 기대감도 일단은 가지고 있을 뿐더러 첨단 재생 의료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제도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 없었던 이 줄기세포 쪽에 대한 부분들의 테마의 성장성이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장이 커지고 있는 그 확대 가능성이 지금은 열려 있는 상황. 이 세 가지가 일단은 지금 어, 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일단은 네이처셀이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 언제든 급등 출발이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냐면은 메디포스트죠. 이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겁니다. 카티스템. 이 카티스텐 같은 경우도요, 원래 이제 2012년도에 국내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상업화 기반을 확보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실제로 매출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베리셀이라고 하죠. 베리셀. 이 베리셀 같은 경우도 MICI 쪽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매출로 현재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사실상 허가가 반려가 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상업화 라인 쪽의 줄기세포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테마예요. 실제적으로 미국의 베리셀이나 메디포스트 쪽도 솔직히 카티스템이나 MICI 쪽, 조인스템 세 개가 다 같은 재생 의료 쪽에 대한 테마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쪽은 12년도에 국내 허가를 받았었고 MICI는 이미 뭐 허가를 받고 실제 매출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반대로 조인스템만 허가가 반려를 한번 받았죠. 국내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이랑 그 기대감 중심 기업의 밸류는요, 사실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다 보니 사실 이제 지금 핵심 차이점은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죠. 매출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는 기업이랑 기대감 중심으로 현재 온전히 움직이고 있는 그 기업은 밸류는 사실상 다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지금 숫자가 찍히는 거고 네이처세 같은 경우는 숫자가 안 찍히고 기대감만 일단은 살아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 경쟁사들은 이미 상업화 기반에 대한 레퍼런스를 확보를 한 상황이죠. 근데 네이처셀은 아직 예선 통과표를 손에 쥔 거지 결승 티켓 그 이상을 손에 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입장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속도전이에요. 얼마나 빠르게 예선을 통과를 하고 본선을 통과를 하고 16강 통과하고 뭐 4강, 8강 뭐 다 통과해가지고 결승에서 우승하냐 이 속도전이 가장 중요한 상황인 거죠. 네이처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은 분명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국내에서 식약처가 조인트 스템을 품목 허가를 반려한 이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때 당시에 국내 식약처에서 이 품목 허가를 반려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결국에는 상업화는 사실상 막힌 것 아니냐라는 그 반론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시선이 조금 미국은 달랐죠. 미국에서는 이 EAP, 즉 동적적 사용 프로토콜이 최종 확인이 됐다라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결국에는 환자 투여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에 축적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국내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과 미국의
시각처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 자체가 네이처셀을 다르게 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사실 심리적으로는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냐? 뭐 지금 우리 국내 유가 증권 시장 놓고 보면 알겠지만 사실 국내 시각처 쪽에 인허가를 받는 것보다 미국 FDA 쪽에서 허가를 받는 게 더욱더 주가를 세게 움직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인허가를 받는 것보다 해외 쪽에 허가를 받는 게 더 주가가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일단은 네이처셀의 긍정적인 부분들은 미국 쪽에서는 일단은 확정이 됐다라는 거죠. EAP 쪽에 대한 부분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임상 데이터를 쌓이는 통로가 개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만큼 시장 기대감이 일단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품목 허가를 의미를 하는 건 아닙니다. EAP 자체가. 품목 허가를 의미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들은 데이터 축적 경로가 열려요.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쌓을 수 있는 기반이 열리는 거죠. 이 EAP까지도 만약에 확정이 되지 않으면은 데이터 자체를 쌓을 수가 없는데 데이터는 축적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축적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속도를 빠르게 높여 나갈 수 있을 만한 기반을 또 잡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트리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사실상 지금 네이처셀을 우리가 이제 숫자로 본 현실, 뭐 적자 구조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것도 사실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그 PDF 투자 전략집 안에다가도요, 자세하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구조적인 적자에 대한 부분들을 탈환을 하기 위해서 어떤 스탠스를 잡아야 되는지 부분들을 제가 좀 적어 놨는데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나서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 AI 퀀트 기반의 정밀 분석 그 리서치가 이거거든요. 여기에는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가장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마 이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사이클의 최종 목표가, 그리고 단기 전고점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눌림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최적의 매수가,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리스크도 생각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손절가 라인까지 전부 다 가격에 첨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의 숫자로 일단은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요. 이격도가 지금 모여지고 있는 부분들은요. 사실상 일정이랑 거의 근사치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모멘텀이랑 근거 부분들을 아마 체크를 먼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추 지금 다가오는 일정들이랑 이격도가 지금 모여지고 있는 그 일정들 자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모멘텀에 거의 비슷한 부근에서 폭발적인 좀 상승 흐름들이 나와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해당 자료 안에는요, 뭐 기본적으로 대응 자료 올해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 이동 흐름들이요. 여러분들 AI 퀀트 기반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의 세력 AI 매집 단가 분석이라고 들어가 있죠. 제가 이제 분석했던 데이터베이스랑 플러스로 AI 데이터 퀀트 기반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단가를 같이 냅니다. AI가 그래가지고 그에 대한 부분들의 단가가 분석이 되어 있고요. 그 단가 자체가 여기 최종적인 투자 시나리오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리고 이제 그 아랫단의 주가 모멘텀 기반으로도 목표가가 최소와 최대 목표가가 전부 다 근거 기반으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또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만큼 퀄리티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제가 보기에는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이런 거 사실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한 번 딱 눈으로만 보고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이제 너무 정확하게 다 깔끔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들어가 있는 리서치대로만 아마 대응하시면은 안정적으로 좀 수익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기존에 받으신 분들 제외하고요. 아직 못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010-2794-1584번으로요. 도움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구독이랑 좋아요는 한 번쯤 꼭 눌러주세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뭐 네이처셀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들 매번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퀄리티 있는 분석 기반으로 계속해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AI 퀀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루 걸려서 하루 매번 퀀트를 돌리거든요. 업데이트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되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안내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받아보시면은 충분히 만족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움직여야 할 때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고요. 도움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네이처셀의 실적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하게 되면은 사실 실적은 좀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구간이죠. 왜냐면 이제 2026년 1월 26일 날에 공시를 냈는데 공시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매출이 일단은 207억 원이고요. 영업 손실은 사실 뭐 적자죠. 마이너스 36억. 순손실도 마이너스 26억입니다. 그러니까 적자 구조는 이미 확인이 됐고요. 근데 이것도 뭐 사실 우리가 기대를 했던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흑자로 전환할 거라는 것을 누구도 기대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그렇게 반응을 크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현재 현금이 도는 그 사업 자체가 줄기세포 배양액 기반의 화장품이랑 비건, 음료 이쪽이거든요. 그나마 지금 현금을 낼 수 있는 창출 사업 자체가 줄기세포 쪽은 이제 막 하고 있는 신사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인트 스택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매출을 내는 축이 아니라 기대 축으로 보는 게 맞죠. 그리고 결국에는 예선 통과표를 손에 쥔 단계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냐면 일단은 표가 확정이 되면은 기대는 분명히 커질 수 있죠. 기대는 커지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 손익 계산서의 숫자가 찍히기까지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현금 창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안정적인 바닥을 다져주면서 조인트 스템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가 이제는 매출로 전환이 될 수 있는지 그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단축이 되고 속도를 높여 나갈 수 있는지 이게 이제 관건이라는 거죠. 제가 계속 처음부터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여기서 아마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네이처셀이 지금 상황에서 속도를 높여 나가야 되는지.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선 사실 시간표를 딱 놓고 보면요. 우리가 첫 번째에 대한 부분들의 체크 포인트를 딱 놓고 보았을 때 올해 1분기 안에 일단은 미국 절차가 실제 공식 접수 진행 상태로 공시나 발표에서 확인이 되는지 그걸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신호가 잡히게 되면요. EAP 기대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한 단계 더 확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부정 시나리오가 아니라 이 긍정 시나리오로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일정이 지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프레임 자체가 기울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분기 끝나기 전까지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이어서 이 미국 절차에 대한 부분들의 공식 진행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3월 달이죠. 3월 31일 주총이죠. 이 주총 전후로 해가지고 이 회사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대한 부분들의 전력 이런 부분들의 일정이 혹시라도 구체화가 되면은 아마 그에 따른 프리미엄이 유지가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미국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라도 지연이 된다라거나 아니면 이번에도 여전히 추가 자료 보완 요구가 또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결국 다시 실적 기준으로 어떻게 될까요? 수렵을 하겠죠. 그러면 실적 기준으로 수렵을 한다는 것은 실적이 안 좋으니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일단은 미국 내 데이터의 축적이 일정 수준 이상 확인이 되기만 하면요. 국내 반려 이슈와 아마 별개로 HCL은 지금 자리에서 재평가 논리가 살아날 여지가 분명히 있다. 라고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밸류로만 딱 놓고 보면요. 현재 이제 증권사들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 자체는 사실 목표가 자체가 없죠. 왜냐하면 네이처셀에 대한 부분들의 리포트를 쓰는 증권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리포트를 참고를 할 만한 부분들도 딱히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설령 봐야 되는 부분들은
기업에 대한 공시, 뉴스, 뭐 이런 부분들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얼마나 빠르게 우리가 파헤치고 더 깊숙하게 알고 있고 일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일정. 제가 그래서 계속 네이처셀은 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목표가가 일단 부재하고요. PER도 사실 산정하기가 어려워요. 이벤트 옵션에 대한 가치로 일단은 지금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핵심 변수가 일단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네이처셀에 대한 부분들의 기업을 잘 모르면요. 접근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결국 시장은 기다리는 것은 딱 하나죠. 이 숫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숫자를. 올해 상반기 1월 달에는 일단 공시 기준으로 실적 확인이 됐는데 적자 지속 뭐 확인은 됐죠. 그리고 이제 올해 1분기 내에 여기서부터 이제 프레임 자체가 기대감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미국 절차 공식 접수 진행 여부, EAP 기대 확장 이때 확실하게 기대가 확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주총에서 미국 전략에 대한 부분들의 로드맵이 구체화가 나와야 돼요. 이야기가 언급이. 그러면은 올해 상반기 말에는 미국 데이터 쪽에 대한 부분들의 축적도 아마 확인이 될 거고요. 아마 그렇게 된다 하게 되면 이미 그 전부터 주가는 위로 움직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시너지는 재평가 논리, 가능성이 붙어 나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 다음 파동을 가를 가장 큰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올해 상반기가 가장 중요하다. 네이처셀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바스코스템이나 뭐 여러 가지 신사업 부분들은 이후에 일단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3월달까지 지나고 나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보는 게 일단은 현재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지금 시장은요, 뭐 숫자를 딱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체크 포인트도 아까 제가 위쪽에서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죠. 리스크를 하게 돼도 위에서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지연이 되면 안 돼요. 지금 네이처셀한테 필요한 부분들은 속도입니다.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은 사실상 주가도 휘기를 할 수밖에 없죠. 현금 소진 가능성도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가 얘네들한테는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얘네들도 알 거예요. 알기 때문에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체크 포인트는 한 이 정도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좋은 만큼 변동도 큽니다. 자, 시장이 좋다라는 것은 결국 주도 섹터가 잡혀 있다라는 거죠. 자, 주도 섹터가 잡혀 있다라는 것은 결국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따라 들어가서 수익을 보자 이런 매매가 아니라 사실 움직여야 수익을 보는 시장은 맞죠. 다만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보다도요. 주도 섹터 내에서도 산업 트렌드 맞고 모멘텀 있고 외형 성장 살아있고 재료 살아있고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는데 아직 부각을 못 받은 그런 애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접근을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고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분들만큼은 꼭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게 되면은 제가 작년 9월 2일 날이에요. 작년 9월 2일 날 SK 하이닉스를 그 당시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때였습니다. 추천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이 아래 재료들을 PPT로 좀 부각을 시키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이런 재료들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우리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자. 그때 제가 본 거는 여러분들 느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재료에 대한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SK하이닉스는 레거시 반도체 가격 사이클 바닥과 그리고 HBM 장기 공급 계약으로 변동성을 확연하게 줄였고요. 중장기 견조함을 만들어지는 그 흐름이 분명하게 2025년 하반기에 보여줬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전자보다 더 강하게
보여줬었어요. 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을 체크를 하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분명하게 매수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러고 나서 결국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고가 78만 원대를 가격을 달성을 했어요. 불과 얼마 안 걸렸죠. 9월 달이면 10, 11, 12, 1, 한 4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4개월 만에 무려 2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제가 레인보우 로보티스 역시도요, 작년 7월 달에 영상을 찍으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래 총 6가지를 PPT로 만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왜 가지고 가야 되고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경기 회복, 그에 따른 로봇 투자에 대한 수요가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 그리고 일본 야스카와 기업이 작년부터 실적 회복세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보통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분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야스카와 기업을 많이들 보세요. 왜냐면 야스카와 기업이 실적이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로봇 수요 쪽이 회복이 확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야스카 기업의 실적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국내 기업들이 또 많이 움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가 작년에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테스를 이 당시에 제가 매수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당시에 또 삼성그룹이랑 전반적인 협력 역시도 확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 AMR부터 사족 보행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까지 다양한 기술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6개월선과 1년선 안쪽에서 크게 주가가 밀리지가 않고 박스권을 그려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더 이상 크게 밀려봤자 손절가도 굉장히 짧고 오히려 위쪽에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굉장히 좀 넓지 않나라고 생각을 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 기대가 붙었었고요. 로봇 수요 회복 지표가 붙었고 대기업 협력 확대가 붙으면서 이 세 개가 맞물렸죠.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53만 원대까지 상승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불과 8, 9, 10, 11, 12, 1, 뭐 무려 한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벌써 1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게 팩트가 되는 거죠. 결과는 여러분들 차트가 증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 제가 마지막에도 로봇츠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계속 드렸었는데 아마 몇 분 못 잡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아마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로봇주 지금 대세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시장만 봐도 로봇주가 대세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문득 드는 생각들은 그걸 거예요. 아, 이제 와서 이제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남들이나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로봇주는요, 당연히 늦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유로메카라든지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혹은 뭐 두산 뭐 이런 로봇주들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로봇주잖아요. 이런 로봇주들 말고요. 일단 베일에 가려져 있는 로봇주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베일에 가려진 로봇주가 저는 딱 하나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현재 그 종목은요, 올해 실적부터요, 외형 성장, 그리고 대기업과의 MOU, 협력, 그리고 그에 따른 포트에 대한 다변화 등등등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아직 출발도 안 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로봇주들 다 갈 때 이 녀석 혼자 아직 못 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직 언론에서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뉴로메카가 급등을 했던 것도 뭡니까? 다른 로봇주들이 갈 때 뉴로메카가 뒤늦게 갔던 이유도 뭐예요? 뒤늦게 언론에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간 겁니다. 이 녀석도 제가 볼 땐 뉴로메카랑 거의 비슷한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아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이미 우리는 뭐다? 먼저 매수를 해서 잡고 가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요. 아마 이 종목 조만간에 50% 이상 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도 올해는 안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대부분 지나간 다음에서야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때 또 따라 들어가서 고점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되면은 달라지는 거는 여러분들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확고한 관점입니다. 이 확고한 관점으로 내가 확실하게 관점을 잡고 들어가야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 이 50% 종목 여러분들 분명하게 궁금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 받으면요, 여러분들 또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2794-1584번으로요. 종목이라고 두 글자 여러분들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향후 이번에 50%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연락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그 점도 꼭 확인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